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연애에 대한 얘기, 저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가나요? 오래 못 갑니다. 이쁜 것들 오래 못 가요. 안 이쁜 것들은 아예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처음 볼 때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어떤 여성분들이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얼굴, 또요. 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어느 모임에 가서 물어보나 여성들에게 남자를 볼 때 어디가 보이냐고 하면 키를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을 본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옷 입는 스타일, 뭐 구리냐 좋으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목소리가 보인다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남자가 좋을까요? 고민 남자 좋을까요? 에? 에? 중저음? 보통 여성들은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남자에게 신뢰감을 빠른 시간 안에 느낀답니다. 그럼 남자의 심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남자는 중저음인 여성의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고음인 여성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고음 좋아할 것 같죠? 확인해 봤는데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빠들은 목소리 필요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목소리 예뻐서 만나서 얼굴 봤는데 보이스 피싱인 경우가 있어요. 엄청 실망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우리는 다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이쁘고 날씬한 것들이 최고라는 바보 같은 얘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날 때,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처음이 중요하죠. 그때는 당연히 외적 매력이 동기부여를 낳는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첫 만남의 어떤 그 계기를 말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계속 첫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인데,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스타일이나 몸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하는 방식을 기억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뻐서 만났는데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계속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여성이 외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몸매가 뭐 장난이 아닌 분도 있고 장난인 분도 있거든요. 이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데 또 살다 보니까 장난을 치게 되고, 또 그린벨트로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호감이 없었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그 여성의 얼굴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행동, 이것도 일종의 다 언어랍니다. 얼굴 표정, 눈동자의 느낌, 제스처, 그리고 행동, 그 언어가 마음에 들면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아무리 동기부여가 좋았어도 관계는 지속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 선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처에 일하러 갔는데 단풍을 보랍니다. 재작년에 봤거든요. 그렇게 빨간색 처음 봤습니다. 온 하늘이 불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풍 밑으로 아줌마 수천 명이 덧빨간 잠발 입으시고 엄청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노스페이스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하늘도 빨강, 땅도 빨강인데 50대 되신 아줌마 2명이 영화와 같은 대사를 나누셨습니다. 감수성의 극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함께 온 친구한테, 어머, 누구야? 나 다음에는 이런 하늘 밑에서 새처럼 살고 싶다? 감수성이 소녀 같더라고요. 함께 오신 그 친구분의 대사가 더 놀라워요. 아유, 미친냐. 서프라이즈. 그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단풍하고 미친년하고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지켜야 하는 거는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래요. 그리고 동심이 있는 사람이 친구도 빨리 먹고 연애도 좀 잘한답니다. 센 척하는 사람 말고요. 좀 동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동심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강의를 갔더니 벽에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사람은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쓰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는 손님 돈을 더 많이 따려고 없앤 게 세 가지인데 시계하고 거울하고 창문이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걸 없앤 거랍니다. 근데 이 세 개는 다 벽에 붙어 있거나 벽에 걸려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소통의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건가? 단순하게 연애를 떠나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삶과의 연애인데 나는 왜 인간하고 그리고 일하고 내 삶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벽에 부딪혔나?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점인 것 같지만 이때 우리의 벽에 걸려있는 시계하고 거울하고 창문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할게요. 굳이 연애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삶과의 연애로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계절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뀔 때 눈꽃 폈다, 은행 좀 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살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계절의 변화를 오직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덥다, 춥다, 요거 딱 두 개. 이제 심각한 사람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항상 죽겠다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강연도 도움이 되지만 자연을 중간중간에 가까이 하면 도움을 볼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못하거나 돈을 못 벌지는 않더래요. 유머 감각이 없어진대요. 여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동의 가능한가요? 그래서 개그맨 되게 잘 웃기는 분들 와이프 특징이 뭐예요? 이쁘고 나이는요? 몇 살이요? 10살, 16살이요. 여성은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성을 선호한대요. 남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여성을 좋아해요? 말이 없고 조용한 여성을 좋아해요? 예쁜 여자. 정답! 이제야 험한 세상 사는 법. 그렇죠. 오빠들은 유머 필요 없어요. 진짜 안 이쁜 애인데 오빠 웃기려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진짜 막 성대모사하고 이런 애들 꼭 있어. 막 잘 보이려고 막 오빠 저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막 오빠가 뭐라고 하면 그래? 진짜 엄청 싫어해요. 그럼 이쁘고 날씬하고 어린 것들이 최고일까요? 전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이쁜 것들 오래 못 갑니다. 안 이쁘면 아예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남자들은요 웃기는 여자보다 웃어주는 여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 꼭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그리고 먼저 여자도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 전 프로포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절대 그 개인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막 오빠 저 개인기 한번 해볼까요? 엄청 싫어요. 겉으로는 웃어요.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속으로 넌 끝이다. 나 진짜 와 미치겠네. 나 진짜 계속 성대모사하네. 제가 안 좋아해요. 오빠들이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진짜 딱 두 번만 웃어줘 보세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남자 진짜 여러분 거 됩니다. 자, 이 관계의 핵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안 망한대요. 위로를 못 받으면 망한대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래요. 살다가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든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위로를 받는 연인이나 부부나 친구들은 오래가고 더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7년 오래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게 술이라는 매개체가 없이도 대화가 가능하고 위로가 가능하대요.
근데 남자들은 웬만하면 좀 술이 들어가야 되죠. 젊은 남자들이 낮에 베니건스에서 서로 막 이렇게 샐러드 먹으면서 친구야 많이 힘들지? 이런 놈들은 쉽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여성들은 뭐 마시면서도 대화가 돼요? 커피, 차,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맛집이래요.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워낙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샐러드 바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당황스럽게 샐러드를 12번 먹어버리더라고요. 샐러드를 12번.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 찌거든요. 이 소가 샐러드 먹는 거예요. 소가 뭐 투다리 같은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사들은 보통 1시간 얘기하면 힘이 딱 떨어지는데 3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뭔 내용을 하는지 다 들어봤거든요. 놀라워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뭐 세계 평화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 없고, 주로 여성들은 먹으면서 질문이 많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샐러드 먹으면서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자기가 보면 쪘잖아요. 친한 친구들의 대답이 더 당황스러워요. 딱 좋아. 딱 좋아. 75kg.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 빨리. 이런 얘기를 3시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 줄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그리고 또 전화 1시간. 전화 끊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그 자세한 내용은 뭘까요? 이러니까 여성들이 나이 먹고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 하실까요? 봐보세요. 나이 먹고 남편하고 여행 가겠다는 사람 분당구청에서 1명 봤어요. 해외여행 남편하고 꼭 가고 싶으시대요. 어머니 사이가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묻어버리려고 그런대요. 한국에 묻으면 자꾸 재활용을 해서 마닐라에 묻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한국 남자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남자친구, 앞으로 남자친구가 될 사람들, 한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건 일이래요.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는 거나 위로하는 거래요. 이걸 왜 그렇게 못하나 봤더니 자기 아빠가 그런 거 하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칭찬이나 위로를 싫어하거나 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생각한대요. 어색하니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자꾸 반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40점 받다 90점 받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한다고요. 애들은요. 이렇게 40점 받다 90점 받으면 아빠가 탁 좋아하면서 우리 딸 90점 받았어? 아빠가 좋은데 우리 딸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주면 사이가 좋아진다고요. 근데 한국 아빠들은 애들 40점 받다 90점 받아보세요.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받잖아요. 방심하지 마. 아빠 긴장 놓치는 거 제일 싫어해. 아빠 알지, 성격.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기 직장 상사 험담할 때 남자친구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여자친구 편 들면서 오빠 우리 팀장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아, 그 팀장 완전 또라이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꼭 그 시점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 컨설팅. 전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오빠 우리 팀장님 문제 있지? 그럼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너도 문제가 있어. 지금 네 문제가 뭔지 알아?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야. 군대. 여자들도 전부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지금 너 군대 안 갔다 오니까 조직의 특성을 이해를 못 하잖아. 니네 팀장은 너 때문에 더 힘들다고.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내가 고치라고 그랬지. 나 완전 객관적이야. 그리고 마지막 대사는 이거예요.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는 자기의 사랑의 표현으로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남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없다면 저는 이런 교육이라도 받아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안 좋은 게 100이라면 그것의 20% 30%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온 남자들은 전 사실 연애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전 인간 삶의 언어를 배우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배우면 우리도 언어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부모가 하신 삶의 행동의 연애의 방식, 관계의 방식이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국어거든요. 연애. 근데 만약 그 모국어가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기회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또 듣고 힘들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색함의 강물을 몸에 적시고 이 강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힘들지만 힘들지라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직장 상사를 험담할 때는 그때는 감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이때는 그 회사의 상사를 같이 까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까주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오빠 나 이거 옷 이상해? 그럼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시 뭐로요? 이성으로 예뻐. 엄청 날씬해.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세상을 맨날 진실하게 삽니까? 때로는 불의하게 사는 것도 관계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하고 그럼 다시 그게 또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또 여자를 그렇게 해주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저 남자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웬만한 사람하고는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색하지만 한번 실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